자, 봅시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요. 자, 조건부 확률은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확률과 좀 다릅니다. 앞에서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일단 뭐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요, 일반적으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잘 보시면 P에 얘가 무슨 사건이라고요? B가 일어날 사건이라고요. 언제? A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P 바 A는 뭐야?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언제? A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P 바 A라고 나타내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 중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는 게. 뭐 날씨도 실제로는 조건부 확률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런 수학 문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앞에 어제 비가 왔을 때 오늘 비가 올 확률과 어제 비가 왔을 때 오늘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뭐 이런 것들 따지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조건부 확률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과 표본 공간은 이러한 모형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넓이 S분의 B의 넓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사건은 실제로는 이 파란 색깔 A분의 B금, A 교집합 B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분의 B의 넓이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요 A의 넓이 분의 A 교집합 B의 넓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넓이 분의 A 교집합 B의 넓이. 뭐 개수 이산 확률이라면 전체 A의 개수 분의 A 교집합 B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S로 나누어 보면 각각을 전체 넓이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의 확률이에요? 이거의 확률. 이게 바로 A의 확률이죠. 그래서 A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로 나누면 얘가 바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안 적혀 있으시죠. 네, 얘를 쓰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P, B, 바 A로 나타내고 A의 확률 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 단 A의 확률이 0이면 안 됩니다. 쓰시고요. 자, 바로 그 다음 장에 몬티올 문제가 나오죠. 아직 덜 썼어요? 네, 원래 써요. 제가 웬만하면 다 써놨거든요, 너네 책에. 왜냐면 옛날에 그래서 다 쓰라고 했더니 쓰는 것만 애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뭐 배우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다 써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졸아가지고 그죠? 다 주무셔서 이제 졸 때쯤 되면 쓸만한 걸 넣어놓고 했는데 봅시다. 물을 들으시는 분들 말고 그냥 쭉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 제가 하는 마지막 주제 특강이거든요. 물을 들으신 분들은 다음 달에 또 들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잘 정리해 보시면 혹시나 뭐 배우시다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뭐 지오지브라 파일 같은 거 필요하시면 그냥 카톡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작년에는 파스칼 삼각형 그 주소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근데 올해는 아무도 없죠. 네. 파스칼 삼각형 보냈던 것 같기도 한데 파스칼 삼각형 카톡으로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막 잘못 맞아. 잘못 보낸 게 아니라 이 번호가 잘못돼 있었어. 너네. 네. 자, 몬티올 문제입니다. 자, 몬티올 문제는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자동차와 염소가 있어서,
문 3개가 있고요. 염소가 2마리,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선택을 하나 하게 해요. 그래서 뭐 사회자가 자 선택하세요 하고 이제 1, 2, 3번 중에 뭐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3번 뒤에 이렇게 자동차가 있었다고 치죠. 뭐 페라리 이런 게 있었다고 치죠. 그래서 내가 이 3번 앞에 섰어. 너는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모르고. 방청객들은 알아. 어디에 차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면 사회자가 1번, 2번이 염소일 테니까 뭐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자, 여긴 염소입니다. 바꾸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되게 나는 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방청객들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차가 3번에 있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바꿀까 말까 고민하면 속으로 안 돼, 바꾸면 안 돼,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반대인가요? 바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바꾸지 마 라고 생각할 거고, 만약에 여기 염소 여기가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꿔 이렇게 생각.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안 바꾸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제가 방금 예시로 3번에 자동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만 그럴 수 있는데요.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게 꼭 저기에 자동차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예를 들 때 3번에 제가 자동차 있다고 했잖아요. 3번에 있다가 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지만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잘 보세요. 이 설명이 뒤에 가면 뒤집어질 거긴 한데요. 잘 들어보시면 일단 처음에는 자동차가 있을 문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사회자가 하나 열어줬죠. 염소를 열어줬죠.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자동차가 있을 문을 고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잖아. 문 2개 중에 1개니까.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요? 2분의 1이 확률이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바꾸는 게 유리한데,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처음에 자동차가 있었어. 내가 자동차 있는 걸 선택했다가 바꾸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었는데 바꿨는데 염소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확률이 내가 이길 확률이 90%여도 질 수도 있어요. 그쵸?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랑 그 상품이랑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률은 내가 바꾸는 게 유리해. 3분의 1이었다가 2분의 1로 올라가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꾸는 게 유리한데, 여기 차가 있다가 차가 없는 데로 갈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바꾸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풀이가 틀렸어요. 다시, 처음엔 3분의 1이었어. 얘가 열어줬죠? 다시 선택하는 건 2분의 1이야. 확률이 올라가긴 했네? 바꾸는 게 유리해. 결론은요, 바꾸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3분의 1이었다가 2분의 1로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었다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로 올라가요, 실제로는. 지금 이해 잘 안 되시죠? 제가 아까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해 잘 안 될 거라고 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게 뒤에 가서 뭐 수식으로 풀어드릴 거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3개의 문이 있어. 자동차는 뒤에 하나만 있으니까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3분의 1인 게 뻔히 보이죠.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문을 하나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줬을 때는 문이 2개인데 자동차가 1대잖아. 2분의 1의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50%의 확률이니까 확률이 올라갔잖아.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2분의 1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분의 2로 올라갑니다. 그 차이점이 뭐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설명에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확률이 잘못 계산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확률적 사고를 하시나 보죠. 생각해 보세요. 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뭘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해보세요, 현수. 이렇게. 차를 고르면 3분의 1. 처음에 염소 고르면 3분의 1. 차를 고르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라서? 그러니까 2분의
2분의 1과 3분의 2의 차이는 왜 오냐고. 차를 고르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라서 3분의 2라고?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확률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확률의 정의가 뭐 근원적 사건이든 뭐든 간에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근데 처음에는 문이 3개였으니까 3분의 1이 맞죠? 얘가 하나 열어줬죠. 그리고 나서는 2개 중에 1개니까 2분의 1을 생각하잖아. 근데 뭘 생각 안 했냐면 사회자가 문을 열어주는 경우를 생각 안 했어요. 사회자가 만약에 3번에 뭐 자동차가 있었다고 치죠. 그럼 1번하고 2번이 염소였겠죠? 그럼 사회자가 2번만 열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1번도 열어줄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번을 열어줬을 경우와 2번을 열어줬을 경우를 다 생각해서 확률을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2분의 1과 3분의 2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꾸는 게 유리한 건 알겠어. 근데 바꿨는데 차가 안 나올 수 있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확률적 사고와 별개의 문제인 거야. 확률에서는 이게 뭐 자동차인지 염소인지 무슨 상관이야. 실제로는 그냥 다 3분의 1의 확률이지. 우리가 그냥 자동차를 좋아할 뿐이지. 그죠? 네, 뭐 그런 거고. 확률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자 굉장히 많죠? 이거 보여요? 그래서 저기 수식만 쓰셔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참가자가 1번 문을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진행자가 2번 문을 여는 동안 자동차가 1번 문 뒤에 있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참가자는 처음에 선택을 유지했을 때 자동차를 받을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맞아요? 그래서 확률이 PA분의 PA 반대 PB라는 게 자동차를 받을 확률이니까. 그죠? 그래서 유지했을 때 받을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아까 2분의 1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을 때 잠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전체 확률이 1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봐도 일단 틀렸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문이 2개니까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꾸는 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맞지만 정확한 확률 계산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몬티올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률이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의 총합은 1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6분의 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문에 대해서는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라는 선택하는 미래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에 대해서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율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자의 개입에 의해서 일부의 확률이 강제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가자 입장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미래의 가지수를 만드는 비중이 불균일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 자신이 선택한 문이 정답일 확률이 변할 리가 없죠. 이해됐어요? 처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내가 그걸 골랐어. 근데 사회자가 문을 다른 걸 열어줬다고 해서 내가 처음 고른 문의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3분의 1 그대로예요, 처음엔. 그죠? 근데 변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남은 문의 정답의 확률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남은 문의 정답의 확률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을 바꿨을 때 정답의 확률은 3분의 2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꾸는 게 유리한 건 맞고 바꿨다고 해서 꼭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3분의 1이고 바꿨을 때 3분의 2니까 2배로 높아지네요? 확률은 2배로 높아졌지만 못 받을 수도 있죠. 30%나 50%나 뭐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알 수 없잖아요. 30%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0%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과 2분의 1로 바뀌는 게 아니라 3분의 1과 3분의 2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하세요. 그래서 요 수식은 쓰셔야 되고요. 요까지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건 지금 잘못된 거니까 그죠? 이것도 써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답이 이게 밑에 있는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가지수를 따져야 된다.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이거 보고 쓰세요. 이해가 안 돼요? 아, 잘은 보이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써놓고 이해는 천천히 하시죠.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걸 쓰시면 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네.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몬티올 문제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몬티올 문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약간 초점이 지금 우리가 배운 초점은 계산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다라는 게 지금 초점이잖아. 근데 면접관들이 이게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안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바꾸면 무조건 차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유도신문이에요. 아니요. 확률이 2배가 높아졌다고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 봅시다. 그만해. 자,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의 확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구하실 때 만약에 몬티올 문제 선택했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확률과 내가 정확히 계산한 확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게 탐구예요. 그래서 몬티올 문제 찾아봐 이러면 몬티올이 누군지 막 검색하고 막 상품으로 준 자동차가 뭔지 막 얼마짜린지 막 미국에서 자동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막 이런 거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확률 계산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진짜로 주는 거죠. 네. 안 줄 것 같아요. 네. 그냥 꽝이라는 표시겠죠. 미국에서 약간 자동차가 되게 중요한 존재긴 하거든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고등학생들부터 차 타고 학교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학 가시면 꼭 차를 구입하셔야 되는 죠. 뉴욕 이런 데서는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뉴욕으로 유학 가시면 구입 못 하실 겁니다. 비싸서. 네. 뉴욕은 반값이 비싸서 지금도 비싼데 옛날에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뉴욕으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너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왔다며? 그랬더니 애들이 야, 나 그냥 미국 아니고 뉴욕으로 갔다 왔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 그래, 뉴욕으로 갔다 왔잖아 했더니 뉴욕 중에 정확하게는 브루클린에서 브루클린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뉴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했더니 맨하튼이라고 해야 된다고 가서 그래, 왜 맨하튼이라고 해야 돼? 했더니 뉴욕이라고 하면 브루클린도 있고 많은데 자기는 비쌈에도 불구하고 맨하튼에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하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죠. 네. 봅시다. 그래서 계산한 건데요. 처음에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고, 그죠? 그러면 사회자는 처음에 염소가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죠, 이제. 내가 염소 있는 문을 선택하면 내가 있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계산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쓰셔야 돼요. 네, 좋았다 말았죠? 제가 왜 그 글을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이 수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내가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하면 사회자는 염소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를 열고 문을 바꾸게 되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자동차 있는 문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문을 선택하면 사회자가 염소 있는 문은 2개 중에 1개니까 그걸 선택해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문을 바꿨을 때 자동차는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확률이 0이죠, 0. 문 바꿨을 때 확률이 0이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는 것도 2분의 1이고 문을 바꿔도 0이죠. 그래서 0, 0, 0이랑 3분의 2가 돼서 전체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수식 계산의 전부 내용이에요. 사회자가 자동차 있는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럼 못 받아가잖아. 아니 바꾸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동차 있는 문을 열어서 보여주면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주지 뭐 하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쓰세요. 요게 수식 계산입니다. 네, 다 쓰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과정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몬티올 문제 한다고 하시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2분의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수식으로 풀어봤더니 잘못됐더라 라는 걸 확인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분의 1인데 수식으로 엄밀하게 계산해보면 3분의 2가 된다. 물론 바꾸는 게 유리한 건 똑같지만 뭐 2분의 1과 3분의 2는 꽤 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을 바꾸지 않는 경우 또 쓰세요. 문을 바꾸는 경우만 쓰셨잖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전체 경우를 이렇게 다 나타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아까 현수가 얘기하는 게 이 이야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못 이해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선택을 하죠.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문을 하나 열어주죠. 문을 하나 열어주면 그 다음에 선택을 바꾸는 건 실제로 3분의 1이었다가 3분의 2 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2분의 1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3분의 1, 3분의 2의 확률이잖아. 난 이쪽에 있었어. 근데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긴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을 하나 열어주긴 했잖아요. 하지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건 3분의 1과 3분의 2였던 거지 이 확률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체 경우 수를 다 나타내보면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고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자소서 쓸 때 몬티올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사회자가 문을 열어주고 난 이후에 선택을 바꿨을 땐 2분의 1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고 뭐 문제를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풀어헤쳐서 확률을 구했더니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임을 확인했다. 이거는 내가 곰곰이 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그 사회자가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지만 오른쪽을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었고 왼쪽을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였잖아요. 그죠? 여기 한 개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니까. 근데 왼쪽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내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바꾸는 건 3분의 2의 확률로 가는 거죠. 그냥. 이해됐죠? 그래서 사회자를 아예 배제하고 생각한 겁니다. 사회자가 아예 뭐 문을 열어주든 뭘 했든 간에 그거 배제하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원래 이게 너네가 자꾸 자동차에 감정이입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만 실제로 딱 중간을 나눠서 이쪽이 3분의 1, 3분의 2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었던 간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건 3분의 1의 확률에서 3분의 2의 확률로 가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정 배분 문제죠. 그래서 파스칼 아까 설명드렸었죠. 도박하다가 두 판, 한 판 이겼을 때 정지했어. 돈 어떻게 나눌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피스톨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말이에요. 그죠? 옛날엔 스페인이
해상무역을 독점했었으니까. 그래서 32피스톨씩 낸 다음에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세 판 한 다음에. 근데 A가 2번, B가 한 번 이긴 상황에서 게임이 중지됐어요.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 반반?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할 거야? 파스칼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전체에 한 번을 더하게 되면 A가 먼저 3번을 이기게 되고 A는 64피스톨을 가지게 되지만 B가 이기려면 2번 더 해야 되죠. 근데 이기고 지는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 뭐야? 64피스톨을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리고 나머지 32피스톨을 받는 경우는 2분의 1이라서 48피스톨 받아가는 거고 얘는 나머지 32피스톨에 대한 절반을 가져가야 되니까 16을 가져가야 돼. 이렇게 파스칼은 이렇게 계산했고 페르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진 거야. 전체 경우의 수. 그러면 A가 한 번 이기면 끝나죠. 아니면 뭐 BA, 그죠? 그 다음에 BB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본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AA, AB, BA, BB인데 실제로는 AA는 없죠. A 한 번만 더 이기면 끝나는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요 4개 중에 3개가 A가 이기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4분의 3을 가져가는 거야. 계산한 거고 4분의 1을 나머지가 가져가는 거야. 계산한 건데 얘랑 얘의 지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진 거고 이거는 각 경우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든 결과적으로 값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48, 16 가져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스칼과 이 페르마의 계산 방식이 다른 걸 이해하셔야 돼요. 파스칼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한 거고 파스칼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체크해서 가져간 겁니다. 아시겠죠? 뭐 둘 다 똑같더라. 페르마는 그죠? 남의 도박하는 돈도 계산해 줬으면서 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안 남기고 못 풀지 않았을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었거든요. 근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약간 혹하긴 하잖아, 그죠? 근데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그 사이먼 싱이 지은 약간 똥색깔 책이 있는데 진짜 똥색깔 책이에요. 똥색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약간 왜 사람들이 안 쓴 책 필요하시면 도서관 가서 빌려보시면 되고 저한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책이 집에 어디 구석에 있긴 할 텐데 선생님이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 아니야. 그 사이먼 싱이 지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은 그 수식 계산은 나오긴 나오는데 논문처럼 그렇게 엄밀하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땐 사이먼 싱도 이해 못했어요. 네. 저도 이해 못했어요. 저는 그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모듈방 정식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 못했습니다. 뭐 최대한 이해하려고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해했으면 여기 있겠어요. 그죠? 저 가가지고 그거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페르마와 파스칼의 풀이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필승 전략.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내가 이거 막 열심히 설명했더니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요즘에 이 게임을 해요? 뭐라 분이 계시던데 네, 하시면 되죠. 네. 자, 필승 전략은요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죠. 반드시 이기는 전략. 뭐 싸움하는 게 아니라 게임할 때 무슨 게임이냐면 베스킨라빈스 서리온 게임 있죠. 서리온 게임은 마지막 번호를 부르는 사람이 지는 건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온 닌 게임은 마지막 번호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뭐 여튼 바꾸면 되니까 규칙이야.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게임인데 베스킨라빈스 서리온 게임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31을 부르면 지니까 내가 30을 부르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30을 부르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닌 게임이랑 똑같아집니다. 그죠? 30을 부르면 이기는데 그러려면 3개까지 부를 수 있잖아요. 몰라요? 게임? 베스킨라빈스 서리온 게임 뭐냐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경이랑 게임 한다고 하면 제가 1, 2, 3, 3개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1 하면
그러면 제가 3 이렇게. 아니면 뭐 3, 4, 5 이렇게 최대 3개까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30을 부르면 이기죠. 그럼 30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28, 29, 30을 불러야 이렇게 되니까 그럼 또 27을 불러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3칸씩 뛰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3칸씩 뛰어가서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서 필승 전략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둘 다 게임을 알고 있다고 하면 둘 다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하면 처음 하는 사람이 이기나요? 1, 2, 3, 4, 5, 6, 7, 8, 9 해보시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네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게임도 있죠. 뭐 369 게임 같은 거 그죠? 369 게임 너네 일반적으로 하면 30대에서 거의 다 끝나거든. 왜냐면 30대 들어가면 말없이 그냥 계속 박수만 쳐. 30 박수 한 번, 31, 32 박수 한 번씩 하다가 33되면 박수 2번 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앉은 사람 숫자로 나누면 10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나눗셈 수가 한 칸씩 딱딱딱딱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시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서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뭐 8명이 앉든 10명이 앉든 뭐 때마다 다르잖아. 10명이 앉으면 너무 쉬워서 별로고 뭐 13명이 앉든 이렇게 앉아서 하면 막 3000대까지도 가요. 되게 빨리빨리. 엄청 빨리 하죠. 그래서 뭐 1, 2 하면 3 하면 바로 박수 치는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면 재미없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도 갑니다. 재미없겠죠? 자, 가끔 제자들 중에 선생님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거기 갔어요. 그러면 그래? 나 거기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끔 막 선생님 다닐 때 되시던 교수님이 아직도 계시고 하시거든. 그래서 막 이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요즘도 그러고 노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도 369 게임하고 노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림 게임은 뭐냐면요. 하버드 대학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버튼 교수인가요? 네. 버튼인가? 보통이라고요? 알랭드 보통 같은 그런 보통? 그래서 뭐 버튼 교수는 님 게임이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며 완전한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일부 대학과 박람회에서 특정한 형태의 게임이 행해졌는데 그걸 중국식으로는 펜탄? 뭐 약간 성조가 있으니까 뭐 펜탄인지 판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판탄이라고 불렀대. 그러나 이 게임의 이름은 실제 판탄과 다르다고 판단한 보튼 교수는 님 게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알려줬어. 약간 페르마 친구인가 보죠. 그래서 님이라는 용어가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좋은 용어인가? 독일에서는 가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가져가니까 가져가는 게임이야. 뭐 그런가 보죠. 그래서 판탄 게임은 수학적 필승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데 님 게임은 존재해. 그래서 게임 전략에서 보면 굉장히 다르고 물체를 카운터 수를 A, B, C라고 하면 그러니까 각 더미에 있는 물체의 카운터 수라는 게 뭐냐면 그게 한 줄짜리 게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그 공의 개수, 뭐 가져갈 수 있는 블럭의 개수가 각각 달라. 그래서 뭐 한 줄을 통째로 다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최대 3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줄에 남은 거를 A, B, C라고 할 때 A, B, C로 표기한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후행자가 후행자가 뒤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행자가 실수하지 않고 필승 전략을 구사할 때는 선행자는 패할 수밖에 없어. 뒤에 하는 애가 나 무조건 이겨. 그럼 앞에 하는 애가 지는 거지. 그러면 선수 필승 전략. 먼저 하는 애가 이기는 게임은 뒤에 하는 애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둘 다 필승 전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규칙도 모르고 막 처음 하는 애가 막 필승 전략 알아가지고 이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약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둘 다 필승 전략 알고 있고 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죠? 굉장히 둘 다 이기려고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일부러 져주려고 하는 경우 있죠.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저희 애랑
그 게임하면 무조건 져야 돼. 내가 한 판이라도 이기면 막 난리쳐서 부루마블 게임하면 나는 땅을 하나도 안 사. 부루마블 게임하면 난 땅을 하나도 안 사고 애는 계속 사. 그죠? 뭐 일부러 져줍니다. 그래야 빨리 잠을 잘 수 있어. 그죠? 그래서 한 판만 하고 자는 거야 해서 최대한 빨리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 제외하고 둘 다 이기려고 하고 둘 다 필승 전략 알고 있을 때 선수 필승 전략이 있으면 먼저 하는 애가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죠? 후수 필승 전략이 있는 경우는 뒤에 하는 애가 무조건 이기는 경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해결 전략은 님 게임은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돌을 가져가는데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돌은 몇 개의 행으로 가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행이라고 치면 두 개의 행이라고 치잖아요. 두 개의 행이라고 치면 내가 먼저 하는데 이거 세 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하는 애가 이 밑에 거 다 가져가면 걔가 이기죠. 그럼 난 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세 개, 다섯 개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셋이 됐죠. 그럼 을이 뭘 하던 간에 그럼 을이 다 가져가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을이 한 개만 가져가면 나는 또 한 개만 가져가.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를 맞춰. 두 개의 숫자를 맞추면 무조건 이깁니다. 두 개의 숫자를 맞추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 님 게임 공식은 뭐야? 위아래를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위아래를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조금 더 힘듭니다. 세 개짜리는 조금 더 힘든데 세 개짜리는 세 개를 동시에 같게 만들어줄 수 없잖아. 내가 한 줄에 한 번씩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XO와 계산을 해주면 돼요. XO와 계산. 그래서 님썸이라고 하는데요. 님썸인 XO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0일입니다. 그래서 00 계산하면 1, 00이나 11 계산하면 0이에요. 0. 같은 것들은 0 나오고 다른 것들은 1 나오는 님썸 XO와 계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서 0 만들어주면 이깁니다. 0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5, 7, 3개, 5개, 7개가 있는 경우야. 이 경우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하는 거기 수학 탐구 체험전? 거기서도 이런 게임 하거든요. 필승 전략을 잘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3, 5, 7을 이진수로 바꾸면 1, 1, 101, 111이고요. 세 개의 님썸은 001이다 라는 사실이죠. 001이야. 그럼 이제 0 만들어주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한 개만 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0 만들어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계속 0을 만들어주면 XO와 합이 0이 되도록 맞춰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처음에 3, 5, 7이었는데 이거 XO와 계산했더니 1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한 개만 가져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한 개 가져가면 3, 5, 6으로 바뀌면서 00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뭘 가져가면 항상 이게 깨져. 0이 깨진다고. 그럼 내가 0대게 항상 맞춰주면 돼. 뭐처럼? 두 줄을 이은 게임이었을 때 두 줄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세 줄의 XO와 합이 0되게 계속 만들어주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결국에 이길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세 개짜리 해보니까 이제 두 개짜리도 이해했어. 뭐? 두 행의 돌을 같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님썸의 합이 0되게 하는 거였어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피곤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필승 전략입니다. 필승 전략에 지금 필승 전략을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가 있거든요.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필승 전략이 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아까는 그냥 일렬로 한 줄, 두 줄, 세 줄이었잖아. 얘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일 때 어떤 필승 전략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쭉. 자, 펴봅시다.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요. 이진수라는 게, 그죠? 뭐, 1,
1, 0, 0, 0. 이 진수가 뭘 의미하냐면 그 사용하는 숫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십진법에 숫자 10개 쓰잖아. 0부터 9까지 10개 쓰니까 십진법이고, 이진법은 0, 1, 2개만 쓰니까 이진법입니다. 뭐 잉카 문명인가 마야 문명인가 거기는 뭐 60진법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 뭐 세상 종말의 날이 그 마야 문명인가 거기에 달력이 없어서 세상이 종말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걔네는 한 개만 쓰면 60개니까, 그죠? 우리는 뭐 만약에 걔네가 뭐 1000년 전에 있으면 우리는 1000개를 다 써야 되는 거잖아. 1년, 2년, 3년, 4년. 근데 걔네는 한 개만 써도 60년 기준이니까 뭐 몇 개만 써도 막 몇천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쓰다가 귀찮아서 그냥 그만 썼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멸망하는 어쩌니 뭐 얘기 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진법을 바꾸는 방법은, 그죠? 자리수를 잘 생각해 보시면 2의 0제곱짜리, 2의 1제곱짜리, 2의 2제곱짜리, 2의 3제곱짜리, 뭐 2의 4제곱짜리, 2의 5제곱짜리, 2의 6제곱짜리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를 이진수로 바꿀 거야 하면 16보다는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8 더하기 4 더하기 뭐 2 더하기 1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라는 10진수는 1, 1, 1, 1의 2진수로 바꾸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x 5합을 하면 되시고요. 예전에 이거 이진수 변환하는 거 배웠었거든, 교육과정 안에.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그런 거고, 3차,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왜 안 배우냐면, 그죠? 그래서 요건데 이게 해야 x1, x2, x3가 해인데 요 해에 여기 지금 a, b죠. 라지 a, b 있죠. 이 라지 a, b가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해가 x1, x2, x3인데 저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다운받는데 오래 걸리나? 그쵸? 뭐야, 똑같은 거야? 됐다. 노란색으로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바탕이 초록색이어야 되는 거라서. 제 화면은 초록색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은 초록색이 아닌가 보죠? 뭐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죠. 그래서 얘를 올리면 더 잘 보일걸요?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근이 x1, x2, x3고 여기 지금 라지 AB가 있죠. 라지 AB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근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안 배우시길 잘했죠?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존재하는데요.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이게 4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풉니다. 네, 4차 방정식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인데 4차 방정식의 근이 x1, x2, x3, x4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 지금 PQV 나오죠. PQV에 해당되는 게 이겁니다.
한 번에 쓰기 너무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대문자로 빼가지고 쓴 거죠. 마치 너네가 루트 안에 있는 거 그냥 판별식 D 이렇게 쓰듯이 그런 느낌으로 바꿔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3차,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외우지 않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3차와 4차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거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거의 기원 전부터 있었어. 거의 기원 전부터 있었고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계속 못 풀고 있다가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풀었지만 난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수학자가 있었고 그 수학자로부터 이제 몰래 배워가지고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수학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안 알려준 수학자가 와서 막 너 왜 출판했냐고 해서 뭐 싸웠다고 얘기는 들었다마는 그죠? 그래서 그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출판한 수학자의 제자가 바로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풀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차와 4차는 3차 방정식의 아이디어에서 크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그 뭐 몇십 년 안에 일어나요. 근데 그 이후로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계속해서 찾다가 계속 못 찾아. 계속 못 찾다가 아벨이 증명하죠. 뭐 나중에 아벨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그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한 방향의 림 게임, 한 방향의 림 게임에서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만약에 나 마음대로 다 가져갈 수 있으면 무조건 먼저 하는 애가 이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K개 가져갈 수 있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K개 가져갈 수 있는 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N이라는 게 K 플러스 1 Q 플러스 R, 그러니까 K보다 한 개 더 많은 수로 나눈 목과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가 0보다 컸어. 그럼 내가 0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0이었어. 처음부터 0이었어. 그러면 내가 무조건 지는 거야. 누가 이기는 거야? 두 번째가 이기는 거죠. 이해됐어요? 맞아요. 네.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잖아요. 베스킨라빈스랑 똑같다고. 그죠? 거기서 3개 가져가냐, 4개 가져가냐, 5개 가져가냐, 이걸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나머지가 0이었으면 안 돼. 그죠? 근데 처음에 0 아니었으면 0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친구랑 한번 해봐요, 나중에. 그래서 3의 배수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방향 큐브는요, m 빼기 n. 이쪽에서만 가져가도 얘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얘 가져가면 끝나는 거니까 이 둘의 차이가 k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 그래서 짧은 쪽에서 가져가면 되겠죠. 뭐 짧은 쪽에서 일단 가져가면 되고, 뭐 긴 쪽을 짧은 쪽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뭐 k가 지금 값이 달라질 테니까 내가 뭐 3개 가져갈 수 있냐, 4개 가져갈 수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전략은. 하지만 둘의 차이의 절대값을 k 플러스 1q 나누기 r로 해서 r이 0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둘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한 다음에 k 플러스 1로 나눠서 그거의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방향 큐브, 뭐 그런 거고. 세 방향 큐브 나오죠. 세 방향 큐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XOR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여러분 책에는 그 XOR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두 동그라미와 AND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두 동그라미와 AND 계산을 해서 그만큼씩 제거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방향까지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세 방향은 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아까 아벨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아벨 보세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뭐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소피제르맹 했었고, 그죠? 기억나요? 네. 얼평만 하고, 그죠? 뉴턴이 제일 잘생겼어. 알란 튜링도 했었죠, 이 사람. 알란 튜링, 네.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게이라고. 게이예요? 오, 대박. 게이처럼 게이예요? 게이냐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미국이 뭐 내가 뭐 동성애자든 뭐 말든 간에 뭐 신경 안 쓰거든. 근데 트럼프 때문에 좀 바뀌긴 했을 테지만 하여튼 뭐 신경 안 쓰는데 뭐 내가 뭐 게이예요라고 밝히는 게 막 진짜 선생님 게이 아니에요? 게이예요라고 밝히는 게 되게 별로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약간 이 당시에 미국은 지금의 우리나라랑 좀 같았나 봐. 지금 만약에 내가 게이라고 했으면 게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너네들도 놀릴 거고 말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이때 그랬나 봐. 그래서 그때 약간 박해를 받았대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뭐 여튼 뭐 애니그마 기계 만들어서 암호 해독해서 한 최초의 사람이죠. 그래서 암호학과 인공지능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현대 컴퓨터 과학의 기초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 왜요? 데카르트가 그 좌표평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가? 그 사람이 데카르트 아닌가? 맞네. 그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를 철학적 명제에서 접근했고 X축 Y축 만들었어, 그죠? 근데 X축 Y축 만드는 거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학자 누구? 그 뉴턴 설명하기 전에 그 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신부님 그 유리공이라는 사람. 보관법 만드신 그 복습해 보세요. 케플러 아마 요즘 배우고 계시죠? 그 이렇게 천체 운동 케플러, 그 케플러죠. 친구가 없다고요? 친구가 없다는 일을 알것 같아요. 왜? 아니 그 케플러 스승을 잘 만나서 그죠?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거 그냥 이렇게 날로 드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천문학에서 케플러 법칙 아직도 있는. 네, 그래서 뭐 영감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왜 우울한지 설명드릴게요.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우울한 일을 겪었거든. 왜냐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지구는 돈다는 걸 만환경으로 알아냈어. 만환경 시정을 통해서 지구 돈다는 걸 알아냈는데 종교재판이 열린 거야. 그래서 종교재판이 뭐냐면 너 지구가 돌아, 우주가 돌아? 지구가 돌아요. 그래? 사형.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지구 안 도는데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잖아. 그죠? 법정에 가서 안 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이 소중하니까, 그죠? 안 돌아요. 해놓고 돌아서서 이제 그래도 돈다 한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만환경을 통해서, 그죠? 천문학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한 사람인데, 그죠? 네, 뭐 그건 과학자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라플라스입니다. 오늘 배웠죠? 확률책 지으신 라플라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고 돼 있죠. 확률론과 천체 역학 발전에 기여했고 연력학 분야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했다.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유체역학 배우실 때 아마 죽어라 계산하셔야 되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있어요. 유체역학. 그러니까 유체역학이라는 게 약간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야. 그 물이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밑에서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파이프의 지름이 얼마야. 그래서 내가 그 파이프를 열었을 때 그 물이 얼마만에 빨리 나갈 거냐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재보면 되죠. 뭐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그죠? 큰일 납니다. 가서 또 파이프 열어가지고 시간 재고 계시면, 그죠? 그게 물이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막 기름이고 뭐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라그랑주. 라그랑주도 그 현대대수학의 현대대수학이란 학문 자체가 오차방정식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밝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벨이 증명을 하긴 했는데 그거의 기초를 라그랑주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주 방정식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해밀턴. 넘어가죠. 네. 이분이 아벨입니다. 아벨. 어제 이 사진을 보고 학생 한 명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이런 할머니? 요즘 이런 바바가 약간 네.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보시면 그죠? 20몇 살에 죽었죠. 20몇 살에 죽었는데 아파서 죽었고요. 그래 갈루아는 전투하다 일찍 죽으신 거고 아벨은 아파서 일찍 돌아가신 건데 약간 필즈상이 40세까지만 주는 이유가 아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빨리 죽어. 그러니까 넌 그죠? 뭐 41살에 이론을 만들었다고? 그건 필요 없는 이론이야. 뭐 이런 시각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왜 40세까지 주냐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왜 40세까지 주냐면 내가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론을 모든 곳에 적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수학 이론만 만들 줄 알았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근데 내가 만 40세 이전에 그 이론을 만들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이론 만들고 나서 뭐 하겠어요? 대학 교수할 거 아니야. 그죠? 수학 이론을 그렇게 위대한 이론을 만들면 대학 교수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애들을 가르치겠죠. 그럼 그때부터 애들 가르쳐서 내가 몇 살까지 가르쳐요? 한 60살까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40살에 받은 제자들이 40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제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내 이론을 배워갔잖아. 그리고 나서 그 20년 동안 뭐 했겠어? 여러 분야에 퍼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승진이가 만든 이론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60살에 만들었어. 만들자마자 내가 죽고 없어. 그러면 그죠? 나한테 이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러면 그게 적용이 좀 잘 안 되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40세 이전 사람에게만 주고요. 40살 넘어서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푸신 그 와일즈가 그 필즈상을 40 넘어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특별상처럼 주긴 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간 그 필즈상 명단에는 적혀 있어요. 그 와일즈가 그죠? 그래서 이분이 클라인. 좀 전에 클라인 병 보셨잖아요. 그 클라인입니다. 약간 잘생겼네요, 그죠? 저 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클라인이고 클라인이 그 현대대수학에서도 중요하고요. 정수론에서도 기여를 해요. 그래서 클라인 군이 따로 있거든. 클라인 군이 따로 있고 클라인 병도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소피아에서 러시아 최초의 수학자고 어제 그 아까 아벨 보고 여자 같다고 했던 애가 이 사진 보고 남자 같다고.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참 이분방정식해법. 이거 오늘 나왔죠? 뭐? 기상 풀 때 미분방정식 푼다고요, 그죠? 물리학의 필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폰 노이만, 그죠? 폰 노이만은 유명해서 뭔지 다 아시죠? 네. 약간 똑똑하신 분들이 다 머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전 제 머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괴델이에요. 이 괴델의 불확정성의 원리, 불완전성의 원리, 뭐 하여튼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힐베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20세기 초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가 힐베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야. 힐베르트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힐베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약간 자신감에 굉장히 차 있어가지고 모든 수학 명제는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큰일 난 거죠. 모든 수학 명제를 다 증명해야 될 판이잖아. 그죠? 그럼 수학자들 얼마나 괴로웠겠어. 근데 괴델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모든 명제 증명할 수 없어. 가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환호했죠. 우와! 너네로 치면 승진이가 일품책을 한 권 숙제로 내줬는데
이제 재령쌤이 1분 풀 필요 없어. 그냥 정석 공부해. 이러면 우와! 이런 공감이 돼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 부르바키인데요. 니콜라 부르바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니콜라 부르바키는 부르바키 학파예요. 부르바키 학파. 그래서 그냥 뭐 수학자들의 모임이야.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느낌이야.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피타고라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학파인 게 보이잖아요. 근데 부르바키는 부르바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부르바키라는 가명을 쓴 수학 모임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책을 냈거든요. 지금도 나옵니다. 부르바키 책이 나와요. 그래서 책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성과에 싣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유명한 거죠. 그래서 부르바키 학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했던 수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오차방정식의 존재성은요, 바빌로니아 그리스 사람들이 기원전 2000년대에 이미 1,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알았어. 그러다가 3차 방정식을 1400년대에 델페로가 최초로 발견했는데 비밀, 안 알려줌. 그리고 그 다음에 니콜로가 3차 방정식을 발견했는데 안 알려줌 했는데 카르다노가 가서 좀 한 번만 알려줘, 힌트 좀 줘 해가지고 카르다노한테 전달했는데 카르다노가 책으로 편찬합니다. 현대대 수학의 시작을 알리는 카르다노 방정식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해보시면.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카르다노의 그 봄벨리가 카르다노의 제자야, 제자. 그래서 바로 5차 이거죠. 페라리가 카르다노의 제자야. 그래서 페라리가 4차 방정식 풀었어. 이름이 페라리. 페라리도 그 페라리 가문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페라리잖아. 개멋지다. 그래요. 너도 나중에 자동차 같은 거 만들어 성공해요. 그러면 그죠? 우리는 성씨가 그러니까 그 유럽 애들은 약간 아빠가 잘 나가면 아빠 덕을 보기 위해서 아빠 이름을 그대로 짓잖아. 그래서 누구누구 주니어가 그런 거죠. 정승진이 아빠야. 그러면 아빠의 명성을 내가 좀 이용해야겠어. 그래서 내 이름을 정승진 아들로 짓는 거죠. 그런 거야. 누구누구 주니어가 아들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 정승진이야. 나 그걸 꼭 써먹고 싶어. 그럼 내 이름을 정승진 아들이라고 지을 거야. 정승진 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또 정승진의 아들이 또 명성이 있어? 그럼 또 손자는 또 정승진의 아들의 그 아빠 이름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뭐 정승진의 아들의 아들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니면 뭐 정승진의 손자 이렇게 붙이던가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영국도 그렇잖아. 뭐 엘리자베스 몇 세 이렇게 붙은 게 엘리자베스의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가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괜찮지 않나. 그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훌륭한 사람 다 잘 될 수 있잖아. 그죠? 너네 이름 보고 뽑지 않잖아. 유럽은 이름 보고 뽑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사람이 아니야. 뭐 무슨 영국에 있는 무슨 가문이 전 세계 최고 부자죠? 무슨 가문이죠? 뭐 하여튼 무슨 가문인데 걔네 때문에 막 세계 2차 대전도 벌어지고 막 세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가문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걔네가 그래 그럼 돈 줄게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남북전쟁인가? 2차 세계 둘 다 그러는가? 뭐 하여튼 전쟁 자금이 될 정도로 그 가문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하죠.